이제는 해가 바뀔 때마다 신체 변화를 실감하실 것입니다. 작년에는 2~3시간 산행도 거뜬했는데 한 해가 지나니 버거워지기 시작했고 아파트 계단 오르는 게 갑자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횡단보도를 제 시간에 맞춰 건너는 것도 버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호막과 같은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보호막과 같은 근육이 약해지면 회복도 어렵고 건강도 쉽게 상하게 됩니다. 우리 몸속 근육량은 4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80대 정도가 되면 근육의 절반까지 감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슈퍼푸드 TV입니다. 가족과 소중한 지인분들에게도 슈퍼푸드 TV를 많이 소개해 주셔서 함께 건강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어릴 때부터 쌀밥을 주식으로 섭취해 식물성 단백질 섭취에 치우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총 단백질 섭취량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은 0.77, 유럽 10국은 0.5에서 0.73인 반면 우리나라는 0.35에 불과했습니다. 단백질 1일 섭취 권장량.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1일 기준 0.8g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감소해 오히려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60세 이상 노년 인구의 40%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운동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량 증가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아직 근육량과 운동 기능이 유지된 갱년기부터 근육 살리기에 관심을 가져야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발생하는 문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이 빠지면서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고기동 교수는 40세부터는 해마다 근육이 1%씩 줄어드는 근 손실이 일어난다며 신체 활동이 부족하거나 만성질환이 있으면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은 더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근육이 관절과 뼈를 보호하지 못해 골절 위험이 커지고 혈관의 힘이 떨어져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 연구위원의 12년 추적 연구에서 단백질을 하루 권장량보다 75% 미만 섭취한 노인은 적정량 섭취하는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2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 건강을 높이는 방법. 우리 몸은 필수 아미노산 섭취를 통해 다양한 단백질 합성이 이뤄집니다. 이때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 단백질 합성을 활발히 해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고 체내 흡수량을 높여 적은 양을 섭취해도 상대적으로 많은 영양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식물성 단백질보다 악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 류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육 합성의 신호전달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으로 알려진 류신 섭취량이 많을수록 노인 근육 건강의 상징인 소나기 힘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전신 근육 건강의 지표로 불리는 악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악력은 우리 몸 전체의 근육과 기능성을 측정합니다. 악력이 낮으면 근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내피세포 기능이 줄어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최고의 동물성 단백질 5가지.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몸속 근육량이 무척 중요합니다. 단백질 중에서도 근육량을 높이는 데는 식물성 단백질보다 필수 아미노산이 많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최근 미국의 건강 포털 라이브스트롱닷컴에서 소개한 최고의 동물성 단백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수한 동물성 단백질을 가진 첫 번째 음식은 쇠고기 우둔살입니다. 쇠고기 우둔살 3온스에는 열량이 138칼로리, 포화지방은 1.3g, 단백질은 26g이 들어있습니다. 소의 엉덩이나 뒷다리 부위의 살코기는 어느 부위보다 지방이 적고 특히 우둔살은 그릴에 구워 먹거나 스테이크 타르타르로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북아메리카에서 주로 서식하는 무지개 송어입니다. 무지개 송어는 심장 건강에 특히 좋은 생선으로 꼽힙니다. 요리로 이용하는 무지개 송어 3온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해 단일불 포화지방이 1.5g, 단백질이 20g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동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간에서 생산되는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닭에서 가장 지방이 적은 부위입니다.
삶은 닭가슴살 3온스의 열량은 133칼로리에 불과하지만 단백질은 27g이나 들어있다. 닭가슴살에는 불포화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이 들어있어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닭가슴살은 하루 2에서 3조각 섭취하는 게 알맞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돼지 안심입니다. 돼지 허리 부분 안쪽에 있는 안심은 다른 부위에 비해 지방이 적고 부드럽습니다. 돼지 안심 3온스는 139칼로리의 열량을 갖고 있으며 단백질 함량은 24g입니다. 안심을 구워서 이용할 때는 고온으로 표면을 굳힌 다음 육즙이 배어날 때쯤 한 번만 뒤집으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굽거나 삶아서 요리하면 퍽퍽해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다섯 번째 음식은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야생 연어입니다. 요리된 야생 연어 3온스의 열량은 151칼로리이고 포화지방이 1.7g,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해 단일불 포화지방이 1.7g 들어있으며 단백질 함유량은 20g에 달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추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자연환경이 다른 관계로 최고의 동물성 단백질 5가지에는 우리나라에서 접하기 어려운 동물성 단백질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서 먹는 식습관 환경에는 어울리지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2가지 단백질을 선택해서 매일 보충하고 있습니다. 첫째,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마트에서는 닭가슴살만 별도로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요리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고 언제든지 냉장고에 저장했다가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근육을 유지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인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주요 구성 요소로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돕습니다. 닭가슴살에 포함된 고품질 단백질은 운동 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닭가슴살의 낮은 지방 함량과 높은 단백질은 체중 감량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지시켜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닭가슴살에는 저지방 식품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면역력을 높여주며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향상시켜줍니다. 둘째, 달걀입니다. 달걀 한 개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6.29g으로 3개를 먹으면 20g 이상 섭취가 가능하여 아침에 간단히 식사 대용으로도 추천드리며 외출 시에는 구울란을 2-3개 가지고 다니면 부족한 단백질을 수시로 보충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달걀에는 아미노산과 항산화제, 철분 등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걀 흰자뿐 아니라 노란자에는 지방을 줄여주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있어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달걀 한 개에는 셀레늄 하루 권장 섭취량의 22%가 들어가 있어서 신체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또한 달걀에는 세포막의 구성 요소이자 신경전달 물질의 하나인 아세틸콜린을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인 콜린이 들어있어서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대 식물성 단백질. 그렇다면 동물성 단백질을 무조건 식물성 단백질보다 많이 섭취해야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 흡수량 또한 높아 적은 양으로도 많은 영양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더 많이 들어있지만 지방 함량도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등의 많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에 비해 지방 함량이 적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중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유신이 적습니다.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뭐가 더 좋다라고 따지기보다는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식단을 짤 때 3분의 1은 동물성, 그리고 3분의 2는 식물성으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두 종류를 적절히 섞어 먹어야 체내에서 단백질 합성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은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중장년층 이후부터는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해 단백질 섭취량을 성인보다 20에서 30% 늘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장년층 이후부터는 채소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고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필수 아미노산 구종을 모두 보충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과 밸런스를 잘 맞춰서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노년이 되어도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카톡으로 공유해주시면 나이가 들어서도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다른 분들도 더 많이 시청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